둥글게 휘어져 들어온 만의 가장자리에 있는 노상 카페에 날 앉혀놓고 M은 찐새우와 생맥주 2잔을 가져왔다. 새우는 무척 차갑다. 한낮의 파도가 애무하듯 방파제를 핥고는 한 호흡을 머뭇대다 밀려간다. 기름진 깃의 갈매기가 날아와 새우를 달라 보챈다. 갈매기가 이렇게 큰 줄을 몰랐어. 가까이 봐서 그래. 새우의 짠물이 손가시에 배어 쓰라리다. 술 기운이 퍼지면서 방파제를 따라 정박해 있는 어선처럼 내 마음이 아슴아슴 흔들린다. 나는 P에게 물어보지 못한 걸 M에게 묻는다. 잘 나가던 외과 의사가 왜 갑자기 면역학으로 바꾼 거지? 글쎄, M은 바다를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깨문다. 그러더니 고개를 젓는다. 나도 잘 몰라. 다만 자신의 전부를 걸어보고 싶은 어떤 게 필요했던 것 같아. 때론 걷고 싶은데 늘 날아다닐 수밖에 없었다라고나 할까. 그게 P였다. 그래서 그에겐 모든 것이 가능한 생이 지루했단 말인가. 중국 왕 앞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었던 안데르센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더 나았다는 말인가. M은 여전히 말을 아낀다.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어때? 마지못한 듯 M이 대답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가능해 보인다는 걸 알고 선택한 프로젝트가 아닐까? P는 M에게 연구에 대해 말하지 말라 했었다. 그러나 M의 대답은 어쩐지 그녀가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을 주었다. 연구소는 오슬로에 있어? 대답 대신 M은 가방을 들고 일어선다. 시사회 늦겠어. 시사회 일정을 끝내고 나왔을 때 시내는 꽤 소란했다. 낮에 들렀던 그 미술관에서 도난 사고가 있었다 한다. 절규와 마돈나 2점을 가져갔는데 한낮의 미술관에서 총기를 든 그림 도둑들은 순식간에 그림을 떼어내 그야말로 절규하는 관객들 틈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한다. 너무나 유명해서 팔지도 못할 그 그림을 왜 가져갔을까? 욕망과 어리석음이 없다면 세상은 클라이맥스 없는 흑백의 무성영화 같겠지. 저녁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선 도무지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다. 프리웨이로 들어서자 M은 쫓기는 사람처럼 운전을 한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을 때면 엔진에서 날카로운 쇳소리가 났다. 나는 구멍 뚫린 바닥을 툭툭 차며 말했다. 이건 또 무슨 취미야? 가난에 대한 향수인가? 누가 가난에 대한 향수 같은 걸 갖겠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연구에 가진 걸 전부 쏟아붓고는 한 푼도 가져오질 않는데. M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엔진 소리에 섞인다. 우리 요즘 생존 모드야. 언제 잔고가 전부 사라져버릴지.
갑작스런 M의 말에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바닥에 뚫린 구멍만 내려다보았다. M은 아주 길게 천천히 한숨을 내쉰다. 격정적으로 한순간 쏟아버린 말을 벌써 후회하는 듯하다. 거대 과학 쪽은 원래 그래. 인내와 연구비와의 싸움이지. 그러다 어느 순간 놀라운 결과가 나올 거야. 저 녀석이라면 뭔가 만들어낼 거라고 봐. 집에 도착할 때까지 M도 나도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P가 돌아왔는지 창에 불빛이 환하다. 황량한 아름다움의 극치로 보였던 뜰은 하루 만에 빛을 잃었다. 가장자리의 관목에 몇 년 동안 정리하지 않은 넝쿨 식물의 마른 줄기가 켜켜이 엉긴 걸 나는 쓰라린 마음으로 쳐다본다. 쓰라림은 P가 아니라 M 때문이다. 차에서 내리기 전 떠날 때까지 P에게 아무 내색도 하지 말아달라고 M이 부탁했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내가 먼저 너 이렇다며 간섭할 이유도 없었다. 차 문을 열자 팔에 소름이 오소소 돋아난다. 집 안에 들어가니 전기밥솥에서는 김이 오르고 있고 김치찌개 냄새가 매콤하다. 밥을 다 해놨네 하는 M의 목소리가 제법 명랑하다. 그 명랑한 목소리는 너는 이방인이며 잠시 머물다 떠나면 그뿐. 이 영역을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나에 대한 경고처럼 들린다. 어쨌든 불행을 연기하기보다는 평화를 연기하는 게 쉽지.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벽난로의 불빛이 타닥거리며 춤추듯 흔들린다. 벌써 쉽지만 장작을 피우지 않았다면 추웠을 것 같다. 붉게 일렁이는 불은 그 색깔만으로도 마음을 데워준다.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맥주라도 마셨는지 실내엔 알코올 냄새가 떠돈다. M이 식탁을 차리는 동안 P가 술 한 병을 들고 들어온다. M이 P를 보며 고개를 젓는다. P는 당당하다. 벗이 먼 길을 찾아왔는데 술 한 잔이 없으면 안 되지. 밥을 먹는 동안 M과 내 잔에 부어놓은 술은 그대로인데 P는 나머지를 혼자서 다 마셔버린다. 그러고는 또 어디론가 나가더니 맥주와 위스키병을 들고 나왔다. 봐주는 사람 있을 때 폭탄주 제조 한번 해보자. 시사회는 어땠어? 괜찮았어. 관객도 많이 왔고 관계자들 반응도 좋았고. M이 대신 대답했지만 P는 못 들은 것처럼 묻는다. 오슬로는 어때? 나는 P가 만들어 놓은 폭탄주를 홀짝 마셔버린다. 그랬다. 내가 마셔서 없애버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어 보였다. 그래도 P의 속도를 따를 수가 없다. M을 힘들게 하는 P가 나는 싫다. 이름만큼 예쁘진 않은 도시더군. 뭉크 미술관엔 가봤나? 거기 그림 2개가 없어졌지? 뉴스를 보고 알았을 것이다.
비밀을 하나 알려줄까? 피의 얼굴은 꽤나 진지하다. 내가 훔쳤어. 아닌 것 같아? 내가 훔쳤다니까? 마누라가 거기만 한 번씩 갔다 오면 사흘은 우울해 있는 거야. 내 예쁜 마누라가. 날개 안 달린 천사 같은 저 여자가. 그래서 내가 훔쳤다. 아주 간단했어. 철살줄을 자르고 들고 나오기만 하면 됐으니까. 보여줄 수도 있어. 그녀의 우울의 원인이 그림이라고 생각하냐고 되묻기엔 피는 너무 취해 있었다. 대신 그래? 한번 볼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피는 입을 길고 동그랗게 벌린 채 눈을 부릅뜨고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아, 소리 지르듯 목을 길게 뽑으며 벌린 입을 쳐다보고 있자니 내 귀에만 들리지 않는 절규가 실내에 가득 찬 것 같다. M은 못 본 척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다. 매혹적인 인형극의 무대 뒤를 우연히 보아버린 어린 소년처럼 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 마돈나는, 그러니까 내 마누라가 마돈나야. 벗으면 똑같아. 절정에 이르게 해주면 꼭 그런 표정을 짓는다니까. 피는 소파에 드러눕듯 하고는 눈을 감고 웃기 시작한다. 싱크대 앞에 선 M이 물을 켜놓은 채 고개를 숙인다. 어느새 사위고 있는 벽난로 불빛을 가리키며 피가 주절거린다. 여긴 8월이 가기도 전에 추워져. 여보, 장작을 몇 개 더 넣어. 곧 쓰리도그 나이트가 올 텐데. 북극의 어느 곳에선 못 견디게 추우면 개를 껴안고 자. 조금 추우면 한 마리, 더 추우면 두 마리, 아주 추우면 세 마리. 더 추운 날엔 손님에게 마누라를 내놓지. 내가 왔는데 난 줄 게 없어. 마누라밖엔. 똑같아. 절정에 이르면 똑같은 표정을 짓는다니까. 내게 줄 건 마돈나밖엔 없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의 뺨을 갈겼다. 아픔을 못 느끼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피의 가슴에 다시 주먹을 한 대 날렸다. 그만해. M이 울 듯한 목소리로 낮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면 피를 볼 때까지 주먹을 휘둘렀을지도 모른다. 강의 저쪽에서 끊임없이 질주하며 나를 유혹하던 너의 등. 그 뒷모습을 응시하며 휴가를 반납할 수 있었고 바닷물에 몸 한 번 담그지 않고 청춘을 보냈으며 주전자 가득 커피를 끓여놓고 밤을 새울 수 있었는데 비굴과 모멸을 비타민처럼 기꺼이 받아 삼켰는데 어쩌면 나의 지난 생은 너의 삶의 그림자였다. 나는 너를 따라잡고 싶었고 너와 겹쳐지고 싶었고 한 번만이라도 너를 밟고 지나가 보고 싶었다. 모든 걸 잃은 건 피가 아니라 나인 것처럼 그가 일순 내가 잃은 모든 것들을 무의미한 것들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짓밟힌 모래집처럼
나는 의자에 푹 주저앉았다. 사실이라니까. 주절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천진난만하다. 소파 위에 비스기 드러누운 채 입을 동그랗게 벌리고 귀를 손바닥으로 막고는 끝도 없이 떠들어댄다. 마돈나 맞아. 감은 눈을 뜨면 눈빛이 노을해져. 저 여자 내겐 천사야. 천사하고는 섹스를 할 수 없잖아.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마셔버리고 피는 소파에 길게 눕는다. 그러고는 날 쳐다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눈가에 가늘게 주름이 잡히며 세포 하나하나가 웃는 듯한 저 웃음. 같이 지낸 세월이 짧지 않았지만 피가 이토록 행복감으로 충만했던 순간을 본 적은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계단을 올라오는 M의 발소리가 들린다. 택시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50분 후에야 도착할 수 있다고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는 않다. M이 노크도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 M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미안해. 저 사람 언제부턴가 마시기 시작했어. 그의 삶의 정점에서. 왜 마시기 시작했는지는 그도 나도 몰라. 나중엔 술을 마시고는 수술실에 들어가기도 했어. 운전도 못할 상태로 집도를 한 거지. 그래도 의료사고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렇지만 그건 용납될 수 없는 거잖아. 처음엔 병원에서도 참아줬어. 환자들이 그를 찾으니까. 끝내 자르는 대신 병리학 쪽으로 보냈어. 끊임없이 마시는 중에도 그는 탁월한 논문들을 써냈어. 시도 때도 없이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 조교가 위스키를 얼른 종이컵에 따라서 가져다 주곤 했어. 병원에서 잘리기 직전에 먼저 사표를 냈어. 프랑스와 자코브 박사팀의 면역학 연구소로 가게 되었다고 했을 때 사실인 줄 알았어. 여기 와서야 아니란 걸 알았지.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했고 연구 성과가 나타나면 찾아와서 모셔갈 거라고 큰 소리를 쳤지. 사설 연구소를 하나 차렸지만 개인이 감당하기엔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 실력 있는 연구원들도 몇 명 합류했어, 처음엔. 그러다 하나씩 그만두었어. 자금도 문제였지만 연구의 성과에 대한 회의가 더 큰 이유였겠지. 가진 걸 다 쏟아부었어. 예비된 추락의 도정을 밟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는 계속 큰 소리만 쳤어. 지금은 저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나는 뺐고 그는 감추고 숨어서 마시는 게 요즘에 우리 프로젝트야. 알코올릭은 명백한 병이야. 왜 고칠 생각을 안 해? 애미 고개를 젓는다. 알잖아.
누가 저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겠어. 어제 들어오기 전에 저 사람 술 사왔지. 밤에 저 사람이 잠든 후에 미친 여자처럼 온 집을 뒤졌어. 어디다 숨겼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 저희는 감추고 나는 찾아서 버리는 건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야. 병원에서 근무할 땐 특수 제작된 점퍼를 입고 양쪽에 휴대용 술병을 꽂아놓고 마시기도 했어. 나 몰래 술을 사와서는 정원 여기저기에 묻어놓고 스트로를 꽂아놓고 마시기도 해. 나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에. 개처럼 땅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을 흙에 밟고는 술을 빨고 있는 걸 커튼 틈으로 보고 있으면 내가 정말 미칠 것 같아.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거나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저건 더 나빠. 이미 미안하다는 생각도 죄책감도 없어. 나란히 서서 나는 애미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을 읽는다. 정말 견딜 수 없을 땐 차를 달려서 절규의 방에 가서 서 있다가 오곤 했어. 내가 여기서 누구 앞에서 울겠어? 참고 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늘 울었어. 소리내서 엉엉 울면서 붉은 신호등 앞에선 브레이크도 밟으면서 눈물이 턱에서 고여 허벅지가 뜨뜻해지도록 뚝뚝 흘러내리는데 지나가는 사람은 없나 좌우도 살피면서 그렇게. 그래도 살겠다고 운전을 해서 저 길을 다시 돌아오는 거야. 나는 애매 팔뚝에 손을 얹는다. 더 이상 날 숨막히게 하지도 스스로 빛을 발하지도 못하는 팔. 제 입에서 나온 절규가 제 귀에 들리지 않도록 귀를 틀어막아야만 하는 팔. 어두워지지 않는 저녁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공간처럼 현실감이 없다. 겨우 이틀, 나는 벌써 어둠이 그립다. 끝내 하늘은 검붉어지지도 회오리 치지도 않고 화장기 없는 스칸디나비아 처녀의 낯빛처럼 희끄무레하기만 하다. 피가 뭐가 부족해서 알코올이야? M은 고개를 젓는다. 하긴 이러저러 해서 오늘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고 선포하고 시작한 사람이라면 중독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M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들려오는 듯 젖어 있다. 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지. 백야가 계속되는 동안은 덧창 없이는 잠들 수가 없어. 밤이 없으면 잠들지 않고 일하면 썩 훌륭한 인간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 저 사람에겐 자기 인생이 끝없는 하얀 밤처럼 느껴졌나 봐. 기억과 욕망이란 신의 영역이란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선택했겠지. 저 사람은 그림자를 찾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해. 전조등을 켠 콜택시가 밀밭 사이를 달려오고 있다. 꼭 가야 한다면 오슬로까지 배웅해 주겠다며 M은 몇 번이나 말했지만 슬픔의 한 조각도 드러내지 않으려 애를 쓰는 M의 목소리를 더는 견딜 자신이 없다.
미안해. 사흘 정도는 감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차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M은 그렇게 말하며 희미하게 웃는다. 대낮에 길을 잃은 사람처럼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아득하다. 이제 다시는 M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호텔 오슬로 플라자. 짧게 말하고 나는 뒷좌석에 몸을 묻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황량한 뜰에 백야의 희미함 속으로 스며들어 버릴 듯 서 있는 M의 모습을 본다면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를지도 몰랐다. M의 아득한 눈동자에서 노랗고 작은 달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돈나를 찾아 M의 옷을 벗기고 싶은 내 욕망을 눈꺼풀 속에 가두고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차는 사라진 밤을 찾아 달려가듯 길의 소실점을 향해 나아간다. 새벽에 잠들어 11시 무렵에야 일어났다. 식당으로 내려가 아점을 먹었다. 오후에 오슬로 대학에서 있을 강연이 이번 일정의 마지막이다. 영어 강연 원고는 미리 준비해왔으니 읽으면 될 것이다. 원고는 아마 100번쯤 읽었을까. 읽을 때 매번 내 앞에 앉아 있었던 가장의 청중은 단 하나, 피었으니 오늘 나는 아무도 없는 텅 빈 강당에서 원고를 읽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통역을 쓰기로 했으니 일정에 대한 부담은 없었다.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뭉크 미술관으로 가자고 했다. 기사는 어제 그곳에서 도난사고가 있었다며 주요한 두 작품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래도 갈 거냐는 질문 같았다. 그 없음을 보러 가는 것이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경비가 삼엄할 거라 예상했지만 뜻밖의 미술관 주변은 별 변화가 없다. 안으로 들어가니 실내는 걸어다니기가 어려울 만큼 북적이고 있다.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폴리스 라인이 쳐진 벽 앞에서 그림이 걸려 있던 휑한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 역시 그들 틈에 서서 비어있는 공간을 오래 바라보았다. 빈 벽은 녹슨 청동 거울처럼 제 앞에 서 있는 무수한 얼굴들을 소리 없이 삼키고 있었다. 강연에 온 학생들의 질문과 태도는 진지했다. 그들은 뜨겁고 나는 차가웠다. 질문에 대답해 가면서 나는 점점 견딜 수 없다는 기분에 빠져들었다. 뼈가 훤히 보이는 앙상한 골격뿐인 영화야. 뻔하고 친절한. 매혹은 뼈가 아니라 살에서 오는 거야. 엑스레이엔 잡히지 않는 살 말이야. 누구도 분석할 수 없는 필름을 만들어봐. 설명하려 들면 빛은 사라진다. 나는 에밀 쿠스트라차보다 한 수 위인데 너희들이 몰라주는구나. 내가 만든 건 양들의 침묵인데 이놈들이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오해도 하지 마. 술에 취해 짓거리던 피의 말이 도깨비 풀처럼
내 필름에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었다. 일정을 모두 끝내고서야 한 주일 동안의 긴장과 피로가 밀려왔다. 호텔로 돌아오는데 혓바늘이 돋고 두통이 시작되었다. 쉬고 싶었다. 가방을 싸놓고 바에 내려가 술을 한 잔 마실까 하다 멜라토닌 하나를 삼키고 자리에 누웠다. 피로했으나 잠은 오지 않았다. 약효는 1시간이나 지나서야 나타났다. 꿈없는 잠을 자르며 전화벨이 울린다. 수화기를 들자 단정한 영어로 누군가 내 이름을 확인한다. 낯선 목소리가 발음하는 내 이름은 짧은 3번의 비명처럼 들린다. 바에서 걸려온 전화다. 바의 문을 닫을 시간인데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찾는다. 그는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고 당신이 체크를 해줄 거라고 했다는 말을 하며 그는 피의 이름을 역시 짧은 3번의 비명처럼 또박또박 발음한다.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시 그 사람도 당신처럼 한국인이며 술을 매우 많이 마셨다는 얘기를 반복한다. 나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다시는 잠을 깨우지 말아주세요. 내 목소리는 느리고 냉정하다. 아침이 오기 전에 그를 3번이나 부인하기는 싫어 전화를 끊은 후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오슬로에서의 사흘을 나는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기로 한다. 오슬로에는 오지 말았어야 했다. 피는 내 안에 불꽃이었다. 그가 사라지면 나 역시 불의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사라지고 말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피를 모른다 한 것은 피를 잃지 않기 위해서다. 잠은 우주 밖으로 달아나 버렸다. 일어나 나무 덧창을 연다. 나무들은 정령처럼 그림자가 없다. 밤은 끝내 어두워지지 않는다. 나도 저 투명한 밤이 두렵다. 하얀 밤이여 나뉘어라. 슬픔도 아닌 것이, 회한도 아닌 것이 물이 되어 내 눈에서 밀려나온다. 밤은 그제야 출렁이듯 왜곡되며 둥글게 소용돌이 친다. 밤의 하얀 폭이 세로로 쪼개지며 그 틈으로 검붉게 질퍽이는 덩어리들이 뭉클뭉클 밀려나온다. 나는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귀를 감싸며 혼자 중얼거린다. 나는 피를 만나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고.